안녕하십니까. 야채만 넓은 지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을 위한 채널 액다의 전예 전 액다고요. 자, 오늘도 이 카메라를 함께 떠들기 위해 특별 손님 노마스가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마스입니다. 자, 평성 카메라 2편. 오늘은 카메라 레기온의 습격입니다. 레기온의 내습이라고도 불리고요. 일본어로는 레기온 습레더라고요. 습래. 자, 제작진은 전편이랑 똑같습니다. 앞으로 3부작은 똑같은 제작진으로 계속 흘러가고요. 공중결전이 95년에 나왔는데 1년 만에 바로 레기온의 습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 특촬물 진짜 전체를 통틀었을 때, 그리고 전체 이 전 세계에 나왔던 모든 괴수물을 통틀었을 때 최고 걸작 꼽으라면 항상 꼽히거든요, 이 작품은. 이거는 괴수물 팬들 중에서도 나 카메라 시리즈는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레기온 레습은 한 5손가락 안에 들어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저도 그렇고요. 아마 모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카메라 시리즈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작품만큼은 거의 고지라 시리즈만큼 좋아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괴수물 중에서 손에 꼽을 것 같아요. 예, 전작에 이제 갸우스가 나왔죠. 이제 갸우스는 카메라 시리즈 굉장히 근본 괴수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본작 같은 경우에도 근본 괴수를 넣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카메라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뭐 바루곤도 있고 정말 많은 괴수들이 있는데, 가네쿠 슈스케 감독도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보로 올랐던 게 기론이랑 바이러스였대요. 근데 각본가였던 이토 카즈노리가 이거 우리 우려먹지 말고 신종 괴수 내놓읍시다, 그렇게 밀어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론 3부작 중에 기론이 나왔으면 저는 참 좋았을 텐데 기론 좋아하거든요. 체인소맨 같고. 예. 훗날에 오마주된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 특색이 강하잖아요, 기론이. 그러니까. 예.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레기온이라는 뭔가 외계형 곤충형 괴수인데, 사실 곤충형 괴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곤충형 괴수라고 하면은 고지라에서 뭐 쿠몬가라던가, 메가기라스. 예. 뭐 메가기라스 아니면 뭐 카와키라스라던가, 하여튼간 좀 지나치게 좀 곤충 형태? 멋이 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피규어 딱 봐도 안 팔리게 생겼다. 별로 사고 싶지가 않아. 예. 좀 징그러. 이거 괴수물 국룰이 좀 공룡은 괴수가 좀 잘 나가잖아요, 용 아니면. 와, 근데 곤충형 괴수를 택했거든요. 근데 와, 이렇게 절지동물형 괴수가 이렇게 잘 빠졌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카메라 제작진들의 이 도전 정신, 그리고 결과물에 좀 칭찬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카메라 시리즈 중에서 이 평성 카메라, 그러니까 모든 카메라 시리즈 통틀어서 가장 높은 흥행을 했는데, 이게 7억엔입니다. 7억엔 꽤 쳤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기대 이하였고요. 예. 고지라 시리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자, 카메라 레기온 습례 한번 본격적으로 뜯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일본 괴수들은 오는 것이 한 두세 방향 정도가 있죠. 예, 무조건 바다에서 오고요. 예. 바다에서 다 뽑아 먹었으면 뭐 우주에서 오거나 산에서 오거나 지적 괴수가 나오거나. 예. 딱 그렇게 세 곳에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우주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 별 보러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천체 관람 갔는데, 이번에 뭔가 다이에이의 지시를 받았던 것일까? 어린아이들이 이제 천체 관람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마지못해 아이들을 챙겨준 게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항상 일본 괴수물 같은 경우에는 한 2곳 정도, 괴수들의 공격 포인트가 2곳 정도가 있죠. 도쿄. 오사카로 오거나. 예.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작진들이 매너리즘에 안 빠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관객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내리고요. 홋카이도예요. 홋카이도. 예, 홋카이도를 괴수물에서 우리가 많이 봤나? 볼 일이 별로 없었죠. 같은 세계관인데 좀 색다른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이게 참 제작진이 영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호타루 유키자루가 연기한 오사코 츠토무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이 전작에서 형사님으로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 괴수들에게 좀 시달린 게 좀 충격이 컸는지 이제 맥주 공장의 경비원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옆에 같이 일하는 경비원하고 대사가 나오죠. 예. 전에 자기 형사였다고. 예, 경찰이니까 뭐 좀 해보세요. 그러는데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참 재수가 더럽게 없습니다. 항상 일본 괴수들은 도쿄 아니면 오사카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나름 머리 쓴다고 홋카이도로 갔는데 홋카이도로 어떻게 갔는데. 홋카이도까지 온 거야. 그래서 연고 라인에 좀 포함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레기온이 증식을 하는데 열차를 공격합니다. 굉장히 섬뜩하고 잔혹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옛날에 프레데터 2 있죠? 프레데터가 지하철을 습격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괴수물에서 우리가 항상 거대 괴수를 보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메가기라스도 그렇고 괴수의 사이즈가 인간 사이즈로 줄어들면 거기에서 오는 공포심이 확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게 뭐 클로버필드, 미스트 이런 거에서도 이제 조그만 버전의 괴수가 있으면은 그게 확 다른 느낌으로 오는데 괴수가 거대 괴수일 때는 재난처럼 받아들여진다면 사이즈가 작아지면 거기서부터 갑자기 스릴러가 되거든요. 슬래셔물 느낌도 나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큰 괴수와 작은 괴수가 공존하는 괴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예, 카메라 2편을 그래서 좋아해요. 이 레기온의 초차가 결국엔 지하에서 뚫고 나오고 막 백화점인가요? 그 건물이? 그거를 이제 부수고 이제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와, 이게 저희가 전편에서 언급을 했죠. 이거 사람들이랑 섞이거나 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찍었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찍었지 하는 대표적인 장면 중에 이렇게 건물에서 뭐가 돋아나거나 네. 괴수가 그 변태? 네. 다음 형태로 뭔가 몸집이 커진다던가 이런 것들은 진짜 신기해요. 지금 봐도. 이게 지금 봤을 때 에이 저거 CG로 했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CG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노?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레기온이라는 이제 괴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밝혀지는데 얘네들이 되게 일본 괴수들이 특히 외계에서 온 괴수들이 그렇죠. 규소 기반의 생명체입니다. 네, 그리고 실리콘에 환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침공한 행성을 테라포밍하고 이 초체랑은 서로 공생관계란 말이죠. 예, 이런 이제 설정들 있죠. 이런 세세한 설정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게 SF 영화 테이스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전작보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이제 레기온을 대응할 때가 참 재미있는데 이제 전파로 얘들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전파 없애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얘네들을 끌어들이는 것들이라던가 그걸로 얘네들을 유인해서 공격을 하는 거. 그리고 실리콘 같은 경우를 이제 그 일종의 디코이 미끼로 던져갖고 얘네들을 공략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는 재미가 꽤나 쏠쏠합니다. 요 1편에서는 생물학적으로 과학 분야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걸 해결을 하고 요거는 또 요런 화학 같은 부분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해결을 하는 게 또 이렇게 재밌죠. 그야말로 SF예요. 그냥 괴수만 나오는 허무맹랑한 괴수 영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런 부분이 SF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설정 같은 게 자세히 파고들면 에이 무슨 규수 기반 생명체가 나와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사실 그런 설정 같은 거 되게 깊게 안 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다면 뭐 그럼 된 거지. 아, 그렇구나 정도만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평성 카메라 시리즈의 이 방향성이 정말 잘 보이는 설정과 이 연출 방향성인 것 같고요. 이게 스토리 몰입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등장인물들이 막 이것저것 떠들잖아요. 뭐 다른 작품들 같은 경우는 고도의 블랙홀과 다이나믹 디멘션이 어쩌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건 실리콘, 전파 우리가 아는 게 그럴 수도 있겠네 싶잖아요. 등장인물들 인간 파트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톡톡 튀는 대사라던가 연출도 있지만 그 등장인물들이 하는 대사를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된단 말이죠. 스토리가 좀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괴수물 팬과 S물 팬이 교집합이 많긴 하지만 또 SF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괴수물을 안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 작품은 양쪽 니즈를 굉장히 잘 흡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서로 납득을 할 수 있지.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괴수들 특징이 그렇죠. 거대 괴수 같은 경우는 일단 도쿄타워 부숴줘야 되고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을 상황에서 건물 부수고 그다음에 조그만 형태의 괴수들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인간 죽입니다. 사이코 포식자들 미친놈들이라서. 근데 이 레기온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직접 공격당하거나 실리콘이 없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인간을 개무시해요. 이게 실존하는 벌이나 개미 같거든요. 실존하는 생명체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이런 것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요즘 뭐 항상 다들 얘기하는 게 괴수가 너무 무지성으로 인간 공격하는 게 현실성이 없어요. 그런 얘기도 가끔 있는데 그 인간한테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지 싶은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 레기온은 딱 그럴 만한 그 설정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서 참 재밌었고요. 인간은 그냥 가던 길에 인간이 밟혀 죽은 것뿐이지.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카메라가 본격적으로 레기온의 초체에 도착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1차전이 벌어지는데 카메라 외형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거 고지라 시리즈도 항상 슈트가 바뀌기 때문에 고지라의 외형이 바뀌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디자인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요. 저도 좋아요. 예. 확실히. 1편 같은 경우에 너무 순딩하고 초록초록하잖아요. 예, 3편 같은 경우에 좀 너무 와일드하고. 예, 2편 딱 이 모습이 진짜 딱 그 협의를 잘한 대안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친구면서 예. 개빡센 느낌이 있어요. 예, 적당히 세 보이고 적당히 친근해 보이고. 빡센 친구. 예, 그래서 아마 카메라 피규어 사면 저는 이거 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레기온과 싸우는데, 야, 예, 저희가 그 얘기를 했죠. 그 전에 갸우스랑 싸울 때, 그 초음파메스에 당할 때 손 베이고 나서, 내 손도 아파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솔저 레기온들이 빡쳐갖고는 이제 카메라 몸에 막 달라붙잖아요. 진짜 거기서 목덜미 예, 긁었어요. 아우, 내 몸이 막 간지럽다고. 카메라 리액션도 되게 좋죠. 이게 연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1차전도 참 볼만합니다. 이게 큰 괴수와의 작은 괴수와의 싸움을 굉장히 잘 풀어줬고요. 징글징글한 묘사 정말 잘해준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리고 이게 낮 장면이었으면 아마 좀 티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레기온들이 카메라로 몸에 달라붙은 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예. 뭐 어느 정도 또 CG가 들어가야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메가기라스랑 비슷한 연출이라고 네네네. 봅니다. 근데 메가기라스는 낮이었죠. 그럼 낮이었죠. 예, 그래서 예. 티가 많이 났죠. 예, 근데 카메라 같은 경우 밤이라서 그리고 이 제작진의 노고가 보여서 굉장히 징글징글하게 잘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초감각을 느꼈잖아요. 당하는 건 카메라인데 우리가 몸이 근질거렸잖아요. 사운드 이펙트도 엄청 징그러워요. 진짜 사운드도 굉장히 좋았죠. 카메라와 레기온의 1차전이 끝나고요. 이제 주인공 3인방이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 언급했지만 이제 규소 기반의 생명체라는 것도 좀 느껴지고요. 이게 재밌어요. 이 등장인물들이 얘기하는 게. 네. 일단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는 레기온이라는 생명체가 어떤 생명체인지를 관객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온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객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얘기하면서 술 한 잔이 좀 땡기는 이야기는군요. 그러니까 저 술 가지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드르륵 여니까 나오고 아버지가 엄하셔서라고 막 아버지를 막 그 땡기고 가는 그 직원도 있고 막. 이게 낯선 남자들이 여자 방에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막 그런 농담 같은 것도 있죠. 가벼운 트래시 척도 되게 좋습니다. 이 카메라 시리즈의 인간 파트가 재미있는 부분은 이 인간 파트의 호흡인 것 같은데 네. 영화 한 편 90분 안에 많은 거를 설명해야 되는 그런 급한 호흡이 아니라 네. 50화짜리 TV 시리즈에서나 나올 법한 인간 파트 대화의 호흡이 있다 보니까 약간 여유가 있다고 할까? 네. 그리고 유머에 대한 여유도 있고 내용을 풀어내는 것도 조금 더 여유롭게 설명을 해줘서 인간 파트가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밀레니엄 시리즈라든가 그 평성 시리즈의 고질라들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너무 담백하고 재밌고 톡톡 튑니다. 예, 이게 바로 평성 카메라가 특히 레기온 네습이 정말 모범적인 괴수물로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드디어 최종 결전이 다가옵니다. 마더 레기온이 등장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발 4개는 얘가 땅에 두고 있거든요. 네, 그쵸? 그리고 흐느적거리는 촉수가 위에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말이죠. 저는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저는 이게 애니메트로닉스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애니메트로닉스겠지. 근데 놀랍게도 이게 슈츠라는 겁니다. 진짜 슈트릭터들 너무 대단해. 이걸 어떻게 연기를 하는 거야? 야, 일단은 크게 두 가지가 놀라운데 첫 번째로는 이게 슈츠야? 그게 놀랍고요. 두 번째로는 아니 그럼 이게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예. 야, 진짜 충격적이거든요. 이게 일단 디자인 멋있고요. 디자인 꽤나 멋들어지죠. 이게 절지동물형 교수가 이렇게 멋질 수가 있나? 그러고요. 설정도 좋지만 그리고 야, 이 슈츠가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일반 괴수 슈츠처럼 동작을 하고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은 거꾸로 누웠대요. 그래서 뒷바퀴 역관절은 그 거꾸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그쵸, 그 발로 움직이고 와, 근데 이걸 어떻게 움직이고 했을까? 이게 보면은 이제 후반부의 액션도 그렇고 둘이 나름 또 굉장히 투닥거리잖아요. 놀랍습니다.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카메라가 또 인간의 친구라서 분투를 하죠. 근데 또 이제 고지라 시리즈와의 차이점이라면은 사람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헬리콥터를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페널티를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또 카메라 시리즈의 매력이고요. 근데 레기온이 여기서 좀 실책을 저지르죠. 카메라 확실히 막타를 쳤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쯤 물러가 주도록 하지 하고서 그냥 가요. 뭔가 오체분실을 시켜놨어야 되는데 히어로 물러치면은 자기랑 비슷한 속성의 적과 싸우고 후속작에서 이제 주인공이 어느 정도 유명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상태에서 일생일대 최대의 적을 만나거든요. 다크나이트의 조커도 그렇고 조커 몬스터고스의 킹기도라도 그렇고 그쵸. 예, 항상 그런 식인데 이번에도 그렇거든요. 그 레기온이라는 그 악역 그리고 플롯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히 속편다운 플롯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속편이라서 할 수 있는 전편에 나왔던 주인공이 나와서 또 아빠 일어나 이런 것도 하고. 네, 그렇죠. 아 이게 또 여전히 겉돕니다. 여전히 겉돌아. 또 나와서 반가운데 또 겉돌아. 네, 하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카메라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 카메라 공식 대변인이라고나 할까?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가 괴수를 보면은 이게 세금 낭비해줘야 되거든요, 자위대가. 그래, 자위대가 하는 거 보려고 하는 거거든. 일본 괴수물은. 이번 편에서는 좀 아낌없이 또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전편 비해서 이런 강화된 것들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와 레기온의 이제 최종 결전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그거예요. 전편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와 갸우스가 서로 공중 추격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투닥투닥거려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둘이 원거리 견제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전투가 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레기온의 이 공격이 마이크로파쉘이라고 하죠. 이 마이크로파쉘이랑 카메라의 플라즈마 화염 이거를 밤에 서로 쏘거든요. 저녁 때쯤에. 정말 영리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펙트가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렇죠. 레기온이 이 신고질랑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마이크로파시얼 한번 싹 한번 긁어갖고는 주변이 바바바박 터지면서 화염이 막 올라오는데 레기온이 거기 걷는 장면이 있는데 카메라 워크도 그렇고 야 이거 정말 장관입니다. 그 조명이 이제 몸에 묻는 예. 그것도 밤이니까 엄청 멋있거든요. 야 이거 진짜 물건입니다. 이 최종전이. 아 그리고 카메라가 이제 최종전하기 직전에 이제 부활하는 장면이 있죠. 이제 사람들이랑 아이들이 카메라 좀 응원해주잖아요. 예, 가네코 슈스케 감독은 좀 넣기 싫었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카메라 시리즈 아이덴티티는 또 나름 챙겨줬다는 거. 아,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되게 일본식 정서기도 하고.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모든 아이들의 염원을 담아서 지구인들아 내게 힘을 나눠줘 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카메라 워크, 액션, 미니어처, 뭐 특수 효과, 와 구성 그냥 개미쳤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다시는 못 나올 장면이에요. 불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이게 중간에 또 재밌는 거는 사람 파트조차도 전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 게 할 게 없어요 진짜로. 사소하게 카메라를 좀 도와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솔저 레기온들이 복귀를 할 때 사람들이 그걸 조력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단 마더 레기온이랑 카메라가 싸우는 거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 물론 그게 나중에 이제 솔저 레기온들이 복귀를 했다면은 카메라가 지장을 받았겠죠. 카메라가 싸우는데 그 미사일로 도와주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데 그게 굉장한 또 그 막타충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납득되는 양동작전 같은 거지. 아 이게 액션 괴수의 액션은 합이거든요. 근데 그 레슬링 액션의 합이 아니라 진짜 이거 너무 뭐랄까 되게 내가 하고 싶었던 괴수 격투 게임을 보는 기분이야. 아 진짜 그냥 끝나줍니다.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눈도 즐겁고 박진감 있고 뭐 미니어처도 좋고 촬영도 잘했고. 그래서 확실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칭찬을 하면서 느껴지는 건 전작 비해서 발전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점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이제 최후의 수단을 쓰죠. 노마스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일 것 같은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원격을 모아가지고. 이게 후술하겠지만 이게 결국엔 다음 작품에서 정말 큰 실책이 돼서 돌아오긴 합니다만 일단 멋져요. 우리가 항상 그거 같잖아요. 카메라는 거북이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카메라 비행하는 거였는데 그 갑주가 뚜껑이 열리면 그렇게 되는 거. 애썼다. 거북이 중에 가장 강한 거북이.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에 대사가 묘하게 다음 편에 좀 떡밥을 뿌리고 끝났던 것 같아요. 카메라가 인간들 편인 게 정말 다행이다.
예, 이게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레전드리 고지라 시리즈랑 비슷한데 뭐 이건 후술하도록 하고요. 자, 평성 카메라 3부작의 두 번째 예견 습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작품 총평과 의의를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노마스가 생각하기에 이 작품 총평 한번 내려주시죠. 고지라랑 싸워볼만 하다라고 생각되는 첫 번째 카메라 영화입니다. 야, 고지라랑 싸워볼만 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쵸. 고지라 vs 카메라? 네. 카메라가 뭐 설정상으로 좀 약하게 나옵니다만 뭐 그거야 어디 나중에 설정 따라하면 되는 거고. 밸런스 맞추면 되지. 야, 이 정도 액션 뽑아줬으면은 괴수의 왕과 대적할 만하지 않은가? 그럼요. 이제 넷플릭스에서 고지라랑 카메라 둘 다 먹었겠다. 이제 한번 같이 싸울 때 되지 않았습니까? 넷플릭스 이게 여러분 이거 힘내십시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고지라랑 비교를 할 정도로 네. 괴수물 팬으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그냥 설명이 필요 없는 걸작인 것 같아요. 뭐 말이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냥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괴수물을 연출하는 사람은 이 작품은 꼭 봐야 돼요. 사전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작품을 초대 고질라랑 고질라 2014년과 더불어서 괴수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기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괴수물에 있어서. 사실 저는 골수 괴수물 팬이요라고 스스로 자칭을 한다면은 고지라 시리즈는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골수 괴수물 팬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 작품 안 보았다면은 진짜 골수 괴수물 팬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십시오, 예, 여러분. 그냥 보세요. 저희가 그냥 얘기 다 했잖아요. 그냥 일부러 자료화면 많이 안 넣어드립니다. 디테일하게 이런 게 좋았습니다. 카메라가 하는데 이 카메라와 레기온이 서로 맞닥뜨리는데 이 카메라 무빙이 좋았고 이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고 즐기면 돼요. 그 자체가 대단하고 소중한 작품이기 때문에. 예, 뭐 숨겨진 뜻이 있는 영화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보면 됩니다. 예. 네, 카메라 2편 레기온의 습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 카메라 평성 카메라 3부작의 마지막 작품 그리고 논란의 작품 사신 이리스의 각성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노마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액다의 주연이의 액다였고요. 저는 노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